주띵커와 함께하는 오늘의 인문학 산책.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600억입니다. 마음의 선물입니다. 소중한 사람을 응원하는 방법. 적극 지지하며 아끼는 빵집이 동네에 하나 있는데 최근에 너무 미안한 음성으로 곧 빵 가격을 인상한다고 안내를 하시길래 매우 기쁜 음성으로 이렇게 답했다. 와, 정말 잘하셨어요. 앞으로 더욱 잘 되실 겁니다. 빵집 주인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대부분은 이렇게 답한다고 하더라. 휴, 요즘 오르지 않는 게 없네. 어쩔 수 없죠. 뭐 다들 그러니.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우리는 모두 마음을 나눠주는 따스한 말을 원하지. 맞는 말을 원하는 게 아니니까. 진정 상대가 소중하다면 논리와 이성은 입에 넣어두고 힘을 주며 응원할 수 있는 말을 선물하자. 듣기에 예쁜 말이 마음에 담기에도 좋으니까.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생각 공부. 어른이 되려면 깨달아야 할 5가지 지성. 1. 기품. 기품 있는 행동을 하려고 굳이 노력하지 말라. 그건 사람을 매우 부자연스럽게 만든다. 중요한 건 생각이다. 생각이 기품이 깃들면 말과 행동에 기품이 스스로 찾아온다. 2. 독서와 글쓰기. 독서는 많이 하는데 글은 쓰지 못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제대로 읽으면 결국 쓰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독서는 그저 국어사전 읽기와 같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3. 내면의 자유. 아무도 남의 말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이 거대한 진리를 깨닫고 싶다면 단골 식당 하나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상기하면 된다. 그러니 자유롭게 그대 내면에 있는 것을 모두 꺼내라. 4. 말의 수준. 어리석은 자에게 말은 오해의 근원이지만 지혜로운 자에게 말은 희망의 근원이다. 당신 주변에 오해가 많이 생기는가? 아니면 희망이 자주 피어나는가? 말의 수준이 환경의 수준을 결정한다. 5. 배움. 미련한 사람들은 남이 말할 때 반박할 궁리만 하고 더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가 할 말만 생각한다. 하지만 영리한 사람들은 저 말에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수없이 던진다. 당신은 모두에게 외면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모두에게서 배우는 사람인가? 2023년 2월 김종원 작가. 유혹에 대처하는 3가지 방법. 괴테는 80년이 넘는 긴 생애 동안 활동하며 매일 2리터의 향기로운 와인을 마셨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적당량이다. 나쁜 와인 마시며 살기엔 인생은 너무 짧다. 여기까지는 서론이다. 다음에 소개하는 그의 말을 들어야 모든 것이 이해가 가능하며 동시에 데모노 괴테를 만든 힘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와인 안에는 확실히 사람을 생산적으로 만드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들어있네. 하지만 그러한 것은 모두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작용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하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해가 되기도 한다네. 하지만 나는 분명히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다른 이들이 와인에 취해 열정을 소진시켜버릴 때 나에게 그 열정은 언제나 종이 위에 머물러 있었다네. 사람을 유혹하는 것들 속에는 분명 생산적인 요소가 있다. 내면의 수준에 따라 유혹에 대처하는 3가지 방법이 있다. 가장 낮은 수준의 어리석은 사람은 유혹에 지배당하며 살고 보통의 사람은 억지로 유혹과
멀리 떨어져 살지만 지혜로운 자는 적당한 거리에서 유혹을 즐기며 생산적인 요소만 흡수하며 산다. 물론 마지막에 소개한 지혜로운 자의 방법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다. 그래서 지식은 갖기 쉬운 것이지만 지혜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한강에서 한밤중에 선캡 모자 쓰는 이유. 맥도날드가 24시간 영업하는 이유. 당신도 알게 되면 이해할 수밖에 없는 눈물 나는 이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강에서 한밤중에 앞에 검은 챙이 달린 선캡 모자, 자외선 차단 모자를 쓰고 걷는 부모, 엄마들이 많다고 합니다. 한밤중에 선캡 모자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게다가 한강에서 참 이상한 일이죠. 그 놀라운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춘기 아이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눈물이 나서, 사춘기 아이가 하는 말과 행동 때문에 당장이라도 심장이 터질 정도로 답답해서, 사춘기 아이 문제로 속이 터질 것 같은 부모의 행렬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고개를 푹 숙이며 정처 없이 무작정 걷는 부모님도 참 많죠. 차마 밖에 나가지 못하는 부모는 주차한 차 안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립니다. 결국 그들에게 선캡은 자외선이 아니라 흐르는 눈물을 가리기 위한 용도인 셈이죠. 요즘 아이들은 사춘기를 겪는 시기도 빨라져서 초등학교 3학년이면 슬슬 고통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늦으면 중학교 2학년에 시작하기도 하죠. 내가 지금 지구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아서 억울하고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마음에 밖으로 나가 화가 풀릴 때까지 걷거나 지칠 때까지 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한밤중에는 한강에서 그나마 조금 시간이 나면 낮에 주변에 있는 산에 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나 가능한 배부른 선택입니다. 정말 힘든 부모는 움직일 수도 없죠. 그래서 주변에 한강이나 산책 갈 공간이 없는 부모들은 24시간 영업을 하는 맥도날드나 카페에서 잠시 만나 신세를 한탄하기도 합니다. 아이가 사춘기가 된 후에야 맥도날드가 24시간 영업하는 새로운 이유를 알게 되죠. 아이를 기르는 과정은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문득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부모는 이렇게 힘든 건가요? 나라는 존재 하나 키우며 사는 일도 힘든데 나 자신조차도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내가 나보다 더 연약하고 신비로운 존재를 키워야 하니 얼마나 더 힘들고 아프겠어요. 아무리 전문가에게 사춘기 아이를 키울 수십 개의 위대한 방법을 배우고 집이 돌아와도 결국 제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도 제대로 통하는 게 없을까요? 비단 사춘기 아이를 둔 부모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지난 10여 년을 부모님을 위한 글을 쓰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모 이전에 먼저 어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틈틈이 써서 나온 책이 바로 원래 어른이 이렇게 힘든 건가요?입니다. 내가 나를 견디지 못하면 아이도 가정도 챙기기 힘들죠. 인생의 방향 역시도 엉뚱하게 흐릅니다. 매일 이런 고민에 빠져서 시간을 허비하죠.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게 맞나? 내 아이가 제대로 크고 있는 게 맞나? 여기에서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떤 대단한 방법이 아니라 삶의 곳곳에서 생기는 문제에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게 도울 지혜입니다. 나를 위한 작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띵컬 김종원 작가. 어른의 시간은 깊고 두껍습니다. 동시에 외롭고 쓸쓸하죠. 하지만 여러분의 시간은 사라지지 않고 아이에게로 가서 예쁘게 쌓이고 있습니다. 모두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분명 내일은 더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김종원 작가님의 원래 어른이 이렇게 힘든 건가요? 당신에게 늘 좋은 소식만 가득하길, 모든 순간, 모든 시간 속에서 행복만 손에 쥘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며 당신에게 좋은 소식만 찾아오길. 잘하고 있어요, 지금도. 아이들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매일 아침을 여는 1분의 기적. 세상에는 심사가 뒤틀린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그들은 누군가의 진심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그 가치를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진심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당신의 진실한 마음을 선물하라. 귀한 마음은 귀한 사람만 알아보는 법이다.